여러분, 저희가 월수가 이번에 조금 어려운 품사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법 워크북 77페이지에 이제 가정법과 기타 이 부분을 조금 할 건데, 도치, 여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번호로 만약에 이 부분들을 쓰시면 파트 5에 126에서 130번. 여러분, 토익 시험이 최소 한 달에 두 번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달들은 세 번 있는 날들도 있고. 근데 그중에서 1년에 합치면 한 네다섯 개? 이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내가 안 배울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법은 파트 5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 인용옥구 문제가 어느 파트에 나오죠? 인용옥구. 이렇게 따옴표 돼 있는 거 누구 말 얘기한 거. 파트 3, 또 세븐에 다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가정법하고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우레 PP, 쿠레 PP를 봤을 때 가정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파트라고 생각들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법은 말하는 화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직설법에 반대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토익은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자,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 프로젝트 자네 좀 할 수 있겠나 하니까 싫어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직설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가 없다면 그걸 하게 할 텐데 이런 말 돌리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있어서 나는 실은 다른 거는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말을 좀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줘 하니까 싫어, 꺼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널 도와줄 텐데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하는 화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학생분들은 요 화법 자체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친구한테 대놓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회사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말을 둘러 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밑에 보니까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그다음 미래 이런 말들 보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무슨 파트죠? 무슨 파트? 시제 파트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부분을 난 또 본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뒤에다가 얘는 이제 시제를 조금 같이 볼 거예요. 동사의 시제 파트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네 개가 있어 보여서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시험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미래 거의 이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또 좁힐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 했으니까 if 주어 쓰고 난 다음에 동사 쓸 때 얘도 과거 쓰고. 그죠? 그 다음에 would, could, might 이러면 조동사 형태에서 will의 과거가 얘잖아요. 얘도 과거 쓰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얘는 그게 안 외워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would, could, might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would를 제일 많이 써요. 발음이 would가 아닙니다. would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거 썼으니까 과거 얘기인가 싶어도 얘는 이렇게 적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여러분,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하면 힘들잖아요. 실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충분히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현재 사실에 반대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에서 나 안 그러면 그 많이 나왔던 예문, 영문법 책에 이 예문 되게 많아요. If I were a bird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새라면 I would fly to you. 너한테 날아갈 텐데. 여러분, 내가 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if I was인데 왜 were 쓰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있는 거는.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되면 얘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써요. 주어의 인칭 이런 말 쓰면 조금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I가 되든 you가 되든 he가 되든 she가 되든 뭐 어쨌든 간에 다 were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님한테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이러면 안 되니까 얘는 잘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수 비욘세 아시죠? 비욘세 노래 중에 If I Were a Boy라는 노래가 있어요. 실제 그게 나중에 가사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실제 내가 여잔데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내가 여자들한테 이런 행동은 안 할 텐데 이러면서 여성이 본인이 바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쓴 정말 가사가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발라드 곡으로.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If I Were a Boy 걔를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가정법 과거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밑에 와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if 주어 had pp 돼 있으니까 얘가 과거 완료죠. 그리고 would 과거 쓰고 그다음에 have pp 하면 우리가 완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if had pp would have pp. if had pp would have pp.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에서 짝 맞출 때 그냥 세트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말 좀 까먹어도 괜찮고 if had pp would have pp 이러면 요게 빨리 좀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예문 해석을 조금 잘해 보시면 이해가 더 닿을 거예요. 요렇게 쓰고 해석을 한번 잘 해 보세요.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뭐 했었더라면 지하철을 탔었더라면 나는 뭐 하지 않았을 텐데, 늦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나는 실제로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죠. 뭐 안 했기 때문에 지하철 안 타고 뭐 자차로 갔든지 딴 걸로 가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내가 해석을 내가 지하철을 탔었더라면 나는 늦지 않았을 텐데 이거보다는 지하철 안 타서 늦었구나. 그래서 후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특히 아까 인용문구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때 요거를 I wouldn't have been late 돼 있고 밑에 똑같은 말로 바꾼 거 찾으면 그 사람이 늦어서 속상하다 이런 거 돼 있으면 얘가 왜 답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크랩 피피. 크랩 피피. 읽어보세요. 우랩 피피. 그래서 이렇게 우드 해브 피피 우드 발음 아니에요. 우레 피피 쿠레 피피의 어감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인용어구 문제들이 풀린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용어구 이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정말 나올까 싶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책을 펴가지고 파트 3부터 4, 7 돼 있으면 인용어구 문제들 좀 읽어보세요. 그럼 그때 얘가 정말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파트 7 원장님하고 풀어보신 거 보면 그 카톡방처럼 돼 있는 거 있었죠. 거기다 요런 게 밑줄 쳐놓기에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어땠나? 이걸 정말 해석을 잘하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토익 그 기출위원회는 이미 한국인들이 많이 틀린 자료를 진짜 수십 년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걔를 돌려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특히 해석을 되게 못하더라. 그래서 얘는 문법 문제로 나오지만 독해 문제 되게 잘 나온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밑에 이제 가정법 혼합 또는 혼합 가정법 하는데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섞였죠. 이런 말들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적어봐요. 얘는 과거에 있던 그 사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문이 더 나아요. 예문을 제가 적어 드릴 테니 한번 해석을 잘 해보세요. 이런 문장 보세요. If you had finished 이런 거 if you had finished 이런 식으로 자꾸 읽는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가 어제 뭐 했었더라면? 어제? 네가 업무를 다 끝냈었더라면 그러면 너 지금 우리랑 같이 조인해서 참여해서 같이 어디 놀러 가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우리랑 같이 함께 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뭐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그럼 yesterday 언제 일이? 과거의 일이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 좀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너 그거 다 했으면 지금 이거 할 텐데 이런 말장난 같기도 하고 누구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그때 예약하였으면 지금 할인 받을 수 있죠. 이런 기분이 어때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어머님도 동치미 뭐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경상도 어머님이 이렇게 자녀랑 얘기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가 아빠 안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데 혼합가정법?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왜 안 나온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밑에 와서 이제 가정법 미래는 여러분 시험 포인트가 다른 조동사인데 should만 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이제 미래 일을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고 그냥 정말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 일어난다면 이런 어감들이 조금 있어서 얘는 대표적인 예문들이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If you should find a problem.
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네가 뭐 하게 되면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제품에 그럼 뭐 해달라?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should가 가정법 미래잖아요. 이 should의 어감이 어떠냐면 여러분 만약에 should가 없어요. 그러니까 if you find the problem 이라면 문제를 정말 발견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제품들을 만들 때 저희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럴 리 정말 없겠지만 이때 어감이 가정법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should를 안 집어넣으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제품 설명서 있죠. 그런 거 뒤쪽에 보면 should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미 설명서에 너무 잘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다 이해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만약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때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제품에 문제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럼 얘는 어느 제품이든 어느 회사든 상관없이 뒤쪽에 다 적혀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계속 길게 쓰는 걸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시험 포인트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밑에 이렇게 적어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 시 하도 이 문장을 많이 보니까 if you should find, if you should have 이걸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if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빼버리면 구조가 말이 안 되니 생략을 하면 도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도치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전도시킨다 위치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도치가 뜻이 뭐라고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if를 지우고 그냥 you should find 단수 이 둘을 뭐 한다? 바꾸게 되는 거죠. should you find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should you have.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should 주어 동사 그리고 코마 찍힌 구조 보이죠? should 주어 돌 때 코마 찍혀 있잖아요. should you have. 근데 주어가 you가 진짜 많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if.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죠? 시험에서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저희 했잖아요. 문법책 구매하셔도 이까지 거의 못 가요. 대부분 이게 문법책 제 끝부분이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인 should는 해야 한다는 뜻이 맞죠? 그러면 should I download the app? 이러면 의문문이에요. should I do that?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의문문인데 코마가 찍혀 있다는 건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뜻과 다르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should you have? 그래서 여러분 겠죠? should 주어 나오고 뒤에 뭐 찍혀 있으면 코마 찍혀 있으면 해석을 뭐로 한다? 만약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요게 그 파트 7의 이메일 제일 끝에도 많이 나오는 문장이고 나중에 파트 5 문제로도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고르시거나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 여러분 왜냐면 제가 오늘은 가정법 미래 이 말을 쓰지만 나중에 파트 5 풀어보다 보면 가정법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문제 푼데 제가 만약에 가정법 미래에서 if가 생략됐죠?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뭐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should you have하고 코마돼 있는 문장을 많이 보면 나중에 만약이라는 해석들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에선 얘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if you had finished 얘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들어봤자 어때요? 예문으로 많이 안 봤으니 걔를 많이 보고 나면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말 했지만 문제 풀 때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냥 if 주어, 그러니까 if had pp, would have pp 이런 걸 should you have, 코마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빨리 좀 해석을 잘하고 문제 풀 수 있게 그거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한글 말들에 막 일일이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if를 많이 배운 것 같으니까 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명사를 접속사 할 때 그럼 이때는 얘가 뜻이 whether라고 똑같아요. 뜻은. 그럼 여러분 뜻이 뭐예요? 그렇지, 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 명사에 접속할 때 이미 했죠. 얘는 인지 아닌지.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가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가정법 했던 것처럼 만약 내가 어제 그 서브웨이를 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만일 뭐뭐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사의 접속사는 얘가 하도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많이 쓰이니까 명사 자리에 다 주면 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사의 접속사 if는 제가 무슨 자리만 들어간다 그랬죠? 무슨 자리?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만 들어갔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 잘 몰라. 여러분 불확실한 내용들 동사 뭐 있었어요? 우리 했으니까. 여러분 알고 싶다 뭐 했죠? know if 이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 확인하다 뭐 했죠? see, check, if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제일 좋아. 그다음 궁금해하다 wonder if 파트 3 특히 그 스크립트 많이 읽으신 분들 I was wondering if 얘를 엄청 많이 보여주니까 I'm calling to see if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ask if 하면 뜻이 뭐였죠? 인지 아닌지 물어볼게 그 사람 참석할지 말지 결정하다 뭐였죠? decide, determine 그 다음에 선택하다 choose 우리 요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뒤에 if가 나오면 그땐 제가 뭐로 바꾼다 그랬죠? whether 이렇게. 나중에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절 접속사 이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냥 know if, decide if, choose if 이런 거 많이 읽으면 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부사란 말을 좀 이해해야 돼. 그럼 얘는 접속사니까 if가 접속사니까 뒤에 뭐 나오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얘가 뭐다? 부사절이니 코마 찍힌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가 아니고 저 뒤에 찐 주어 동사 있다 이 얘기했죠. 그래서 요때 시험 포인트를 if it rains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올지라도 온다면 we will cancel the event.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취소할 거야. 그래서 시제 파트. 우리 이번에 했죠? 예. 부사절 접속사 할 때.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그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제 파트에 또 조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 이렇게 얘기 나오면 우리 아까 두 개 했던 거 좀 읽어보세요. if had pp would have pp. if had pp would have pp. 얘를 영어로 생긴 모양이 더 먼저에 그거 해놓고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온다 그랬고 여러분 이거 should you have, should you have, if you should find 이거보다 should you find, 얘가 훨씬 많아요. should you have a problem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 요 두 개 나온다 그랬죠. 근데 한글로 쓰는 것보단 영어로 빨리빨리 나와야 해석이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정법 과거 완료 막 혼합 가정법 이런 말 잘 못해도 저랑 이 문장 오늘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이 제가 가서 해석을 실제로 잘하는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그럼 아까 전에 가정법에서 도치 일어난다 그랬어요. if 생략하면.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도치 구문들이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도치가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위치 바꾸는 거. 그럼 그 말이 어려울까 봐 의문문 순서했으니까 can I do that? 이죠. 그 다음에 are you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부터 시작한다? 동사부터 먼저 시작한다. 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도치 구문의 이제 핵심 같은 게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장에서 일반적으로는 맨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치, 주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걔 말고 강조하는 말이 앞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 좀 봐줘 이런 느낌이라 그냥 그대로 하면 얘는 주어가 아니니까 순서를 좀 바꾼다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는 거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할 때 가정법에서 뭐 생략시, if 생략시 그때 도치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쓰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영어로 생긴 게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were 주어 I 그냥 월, 주어, 그 다음에 had 주어, pp. 이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should you have 겠죠. should 주어. 요렇게 하고 코마 그렇게 중요해. 왜냐면 대부분 이것도 본 적이 잘 없어서 쌤 had가 왜 먼저 나와요?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월 주어, had 주어, pp, should 주어 하고 저 뒤에 코마 찍히면은 뭐가 생략돼 있다? if 생략돼 있으니까 해석 무조건 뭘로 한다? 만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예문으로 많이 보셔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어민한테는 if you should have보다 should you have를 훨씬 많이 봤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Should you have any problem? Should you have any problem? 그래서 should you have 나오고 저 뒤에 코마 찍히면 if를 넣는 거예요. 생략이 됐으니. 그럼 만약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제품에 그러면 please feel free to call 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우리 고객 서비스 센터에 거의 예문이래요. 질문 있으시면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볼 거예요. 특히 파트 7에 이메일 쓰고 제일 끝에 문장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only 부사 부사절이 앞으로 올 때 또 도치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구는 단어 몇 개 이상이라 그랬죠? 단어 2개 이상. 그래서 명사, 구 이런 거 있죠. 왜 그 책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어때요? 이럴 때 구절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절이 뭐였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only then 계속 only랑 합쳐서 얘가 only 부사 구로 들어온 거죠. 그럼 그때 주어 동사 위치를 이렇게 바꿔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only then 하니까 그때가 돼서야. 그럼 원래는 주어 자리에 일반 명사를 쓰지만 나 그때야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런 말 쓰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깨달았다. 그가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때는 아빠 말 겁나 잔소리 같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내 생각해서 했구나. 이거를 그때 막 깨달았다 이럴 때 강조하는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형용사 보어. 형용사 보어가 앞쪽으로 나오면 도치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다 까먹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important를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형용사 자리에 pp도 올 수 있죠? 그죠? 과거 분사도 형용사. 우리 형용사 ing, pp는 많이 했으니. 근데 그럼 토익에서 잘 쓰는 구문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enclosed. 읽어보세요. attached. 그러면 첨부한 것은, 그 다음에 enclosed는 동봉된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잠시만요.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안 돼서 따라오는 식으로 여기가 방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상담 이제 수업 문의 얘기가 많이 오는데 가끔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미리 이제 연락 드리고 오시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enclosed. 여러분 동봉했다는 건 대부분 우편에 편지지에다 넣었다 이 뜻인데 토익 파트 7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동봉한 건 계약서니까 서명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이게 많고 attach도 많이 쓰겠죠. 첨부한 이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앞쪽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동봉한 거는 첨부한 거는 무슨 자료입니다. 이런 구조가 많아요. 그럼 얘가 pp니까 형용사죠. 그렇죠? pp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주어가 안 되니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땐 그냥 바로 직독짓게 하시면 돼요. 동봉한 것은 뭐다? 문서다. 그럼 문장 끝났죠? 그럼 이 문서가 뭔데? 서류가 뭔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네가 지난주에 뭐 했었던? 요청했었던. 그럼 여러분 requested하고 뒤에 뭐 없죠? 목적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에 배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일일이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하도 잘 쓰는 구조니까. 잘했죠? 요렇게 하면 명사 뒤쪽에서 꾸미는 뭐라고요? 형용사 그랬죠. 일반 형용사는 쉽습니다. 뒤에서 오는 걸 잘해야지. 근데 걔는 뭐를 해야 된다? 해석 안 하시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해석해야 알아요. 마지막은 부정어. 문장 맨 앞에 강조하는 거죠. 원래는 I have never seen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영화 본 적 없는데 never 붙이면 결코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부정어 얘기하면 난 never은 누가 봐도 부정어죠. 그럼 이런 건 쉬우니까 잘 안 내고 여러분 hardly가 뜻이 뭐죠? 거의 뭐 많다.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네 이렇게 좋은 영화? 이러면 얘도 그 의미들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few하고 little를 써도 그때도 거의 뭐 많다 이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never이 부정어죠. 그래서 얘가 왔으니까 원래는 I have never seen 나왔는데 never 나오니까 have I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나 좋은 영화를 난 본 적이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순이라고 하거든. 어순이 말이 오는 순서.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얼굴 뒤집어 놨으니까 한다. 근데 여러분 문법 책에서 그쪽 끝쪽 파트에 있다고. 그 말은 파트 5엔 자주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로 조금 자주 보게 되면 얘는 막 어순, 도치 이런 말 안 하셔도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뒤에 가 저랑 1번에 한 문제 정도 볼게요. 여러분 enlarged, had enlarged 돼 있으니까 처음에 동사인가 뭐 시제인가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원래 if 나오면 이제 주어 동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를 보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if had pp would have pp. if had pp would have pp. 이런 게 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입에 많이 붙여놓고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enlarge는 확대하다겠죠? 늘리다, 확장하다 이런 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그 회사가 뭐 했다면 주차장을 좀 넓히고 확장을 했었더라면 그럼 미스터 리라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차를 구매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은 차를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 주차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주차비 또 따로 내야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would have purchased car 돼 있을 때 차를 샀다 안 샀다?
사지 못했다. 이게 정답인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파트 5 문제보다는 인용어구 문제에 if 주어 had pp를 생략하고 우레 pp, 쿠레 pp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뜻하고 똑같다라고 생각들을 해 주시면 돼요. 밑에 와서 2, 3, 4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단어 뜻도 좀 적어드릴게요.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금방 배운 것 같아도 또 실제 기출 문장들 보면 또 시간이 좀 걸리죠. 단어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얘도 왜냐면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니까 어쨌든 복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배운다 해도 결국 영어로 보는 습관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번에 attend, will attend 돼 있으니까 앞에 거는 현재, 뒤에 건 뭐죠? 미래. 얘는 시제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뒤에 tomorrow를 보고 당연히 미래라 생각해서 will attend를 골랐는데 정답이 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if 나온 거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코마 찍히죠. 부사절이죠. 그죠? 그럼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이 얘네 또 적어야 돼.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 나왔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가 문장의 찐 주어 동사 주절이 아니다. 얘를 이해해야 이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의 접속사가 나오면 원래는 tomorrow 있으니까 미래 시제 쓰는 게 맞는데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이거 부사절 접속사 할 때 했었죠, 우리 이번에. 그럼 그때 여러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시간 조건 부사의 접속사 이러면 이러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접속사 막 다 나열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요거 보면 또 뭐 해야 돼요? 거기 우리 했던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있는 파트도 한번 보고 품사 완벽 구문 꺼내서 또 보고 이게 필요하다. 시간 접속사 뭐 있죠, 여러분? 뭐뭐 할 때 when, before, after. 네가 회의에서 돌아오고 나면 내가 그 자료 줄게. 이러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뭐뭐 하면 뭐였죠? once도 있고 할 동안에 하면 while도 있고 그 다음에 as soon as 뭐 있죠? 하자마자 요런 애들 있죠. 이게 잘 나와야 돼요. until도 있죠? 뭐뭐 할 때까지. 그 사람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네가 좀 그 일을 담당해야 돼. 그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조건은 뭐 있었죠? 많이 뭐뭐라면 지금 if 있고 많이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있고 그 다음에 as long as 한 뭐뭐 하는 한.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했던 파트 한번 다시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tomorrow가 있어도 will을 안 쓰는 이유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토익에서 그 예문 제일 잘 나와요. If it rains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은 행사를 뒤로 미룬다, 취소할 것이다.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미스터 가시아라는 사람이 회의에 내일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그럼 이까지는 부사절이죠. 근데 뒤에는 이제 주절이니까 어때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일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중요한 뭐를 할 것이다? 발표를 할 것이다, 공지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해석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영어 많이 본 사람은 이거 문제 풀 때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n you come back 그래서 미래 안 쓰는 구문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실은 좀 중요합니다. 시험장 가서 이게 다 생각이 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실은 너무 많은 영어를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번은 could avoid, could have avoid 할 때 여러분 could have pp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보니까 if, 읽어보세요. if had pp, would have pp. if had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짝을 찾듯이 얘를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걸 그때 써도 된다. 근데 한글말로 딱 안 떨어져도 영어로 많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얘 해석을 실제로 잘해야 된다.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만약에 지불이 뭐 해졌더라면 이루어졌었더라면 on time 어떻게? 시간 내에 제때 돈을 만약에 우리가 지불만 받았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뭐를? 파산을. 그럼 이 회사는 실제로 파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돈을 제대로 납기를 못해서 얘 어감을 이해해야만. 이런 문장 볼수록 왜 크레버, 어보이디드 이런 자리를 인용어구에 문제 낼 것 같은 그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파트 7에도 좋아하고 3, 4에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그럼 메이나 슈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처음에 조동사 해석 문제인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메이를 하면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받아라 뭐 이런 식 돼 있는 신이 옛날에 막 기원해 주듯이 그 뜻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이제 요거를 밑에 적어요. 자, 그러면 슈주겠죠. 대부분 유가 많다고. 그리고 저 뒤에 코마 있어. 그럼 제가 해석 뭐라 그랬죠? 만약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그거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누구한테 연락해라? 접수원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슈주하고 코마 돼 있을 때 이제 만약 이 해석을 알아야 되고. 근데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니까 원래는 if you should need.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자꾸 발음하는 연습해야 돼요. 쌤 파트 2 어려워요 이러는데 그게 이유가 눈으로 보잖아요. if, you, should, need 다 분절음으로 읽거든요. 소리 내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법에서는 if 생략 시 뭐 발생? 도치 발생. 그러니까 나중에 가정법 미래라는 말 까먹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should you have. 그래서 should you have가 제일 많아. 그래서 should you need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뒤에 코마 돼 있으면 만약이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해라. 읽어보세요. receptionist. 그렇죠. 철자 외우는 게 아니라 발음 잘 나와야 된다 그랬죠. 리셉셔니스트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계신 분이라서 호텔 체크인하거나 이렇게 전부 다 안내해 주시는 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셉션이 환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이해 주시는 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서 또 이제 돼 있으면은 5, 6, 7, 8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답만 빠르게 찾지 말고 해석도 좀 해보세요. 제가 단어 적어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찾아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또 금방 해석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법을 하긴 했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세팅하고 비슷하게 좀 하고 싶거든요, 문제 풀 때는. 왜냐면 시험장 가서 그 배운 게 막 카테고리별로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처음에 딱 있으면 얘를 if 가실 분들이 좀 더 많죠. 왜냐면 if 주어 동사 구조가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여기 줄 쳐봐요. 그럼 여러분 if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빈이 동사예요?
아니잖아요. been이 어떻게 혼자 동사예요? 동사였으려면 have been이 되든 has been이 되든 had been이 되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if 쓰려고 하다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동사지? 이 주어 동사 맞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야? 라고 읽어봤다가 뒤에 보니까 우레 PP 얘네 있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읽어보세요. if had pp would have pp. if had pp would have pp. 얘네 이제 짝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정법을. 그분이 잘 못 푼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원문부터 좀 적어놓고 바꾸는 걸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가정법도 대부분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문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Mr. Williams' presentation had been informative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if, had, pp,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법에서 제가 if 생략 시 뭐 발생? 도치가 발생되니까 지금처럼 had Williams presentation been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필기했던 걸 처음에 쓸 때는 잘 이해 못하다가 예문으로 반복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 실제 그렇더라. 이게 언제나 이해가 조금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반복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파트 5 나중에 시험 칠 때 문법이 한쪽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2달 들어도 한 달 들어도 같은 수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카테고리화처럼 자꾸 많이 조금 넣어줘야지 나중에 이런 말들이 좀 이해되고 복습을 해도 문법 워크북을 다시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좀 커요. 저랑 한 번 더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그때는 주어 동사 위치 뭐 한다?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여기도 도치라는 말보다 제가 일부러 영어로 빨리 쓰죠. 그 구조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겠죠 여러분 월 주어를 쓰는 건 가정법 과거가 많진 않지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had Mr. Williams presentation been 이런 예문을 봤죠. had 주어 PP. 그리고 아까 전에 should you need 이거 봤죠? 그쵸? 요거 좀 보고 나면 그럼 저 뒤에 코마 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평서문이란 뜻이에요. 의문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had you finished the report 이랑 다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네가 되면 if가 생략돼 있으니까 해석 무조건 뭐로 한다? 만약으로 넣는 연습들을 지금처럼 예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말하자면 파트 5에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이런 거 찾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로 막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파트 7 기사 지문인데 이런 예문이 들어가요. 해석이 잘 될까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그럼 if부터 원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스터 윌리엄의 발표가 뭐 했었더라면 유익했었더라면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발표 참석자들이 그럼 뭐 하지 않았을 텐데? 컨퍼런스를 그렇게 빨리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사람들 다 듣고 갔다 안 갔다? 다 안 듣고 나가버렸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감들을 똑바로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이 인용어구 문제랑 얘랑 왜 붙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나니까 인용어구 문제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파트 7에서도 이 해석이 좀 어렵고 듣기에서도 그 부분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스크립트를 다 읽으시는 걸 많이 해야 여러분 300점대 후반, 400점대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잘 안 나와요. 그럼 6번도 봤어요. should have 돼 있는데 여러분 should는 무슨 동사죠? 조동사. 그럼 그 뒤에 동사 원형인데 received 뭐야? 이런 생각으로 일단 안 된다라 해놓고 그럼 얘는 구조를 보면서 밑에 얘까지는 밑줄을 쳐야 되죠. 그럼 그때 뭐였어요? if had pp, would have pp. 얘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문법 책을 읽었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 생략 시 도치가 발생된 구문으로서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읽기는 있어서 읽었으나 가정법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나는 명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문법책을 보니까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원래 있는 예문을 봐야겠죠. 그러면 if the new advertising had received 원래는 요 문장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이 거의 처음 오늘 좀 많이 보는 거면 원문에서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에서 if 생략 시 뭐 발생? 도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had new advertising received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해석할 때 만약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새로운 광고가 받아 썼더라면 그럼 뭐를? 우호적인 이런 말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세요. favorable. positive 긍정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positive라는 뜻이에요. 쉬운 단어로 바꿔야 돼.
그래야지 그 어휘 고르는 문제들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금 더 그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리뷰들을 받았었더라면, 그러면 그 제품의 판매가 뭐 했을 텐데? 작년에 올랐을 텐데. 그럼 여러분 실제로 작년에 이 판매가 올랐나요? 그렇지 않죠. 이유는 뭐죠? 리뷰가 별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리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읽었던데? 이런 것들이 조금 돼야 돼요. 근데 얘 아까 전에 그거 보는 거랑 또 문장 기니까 또 다르죠, 느낌들이. 그걸 많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7번에 is를 돼 있으니까 얘 무슨 문제예요? 동사의 수. 그럼 여러분 봐요. 그냥 수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명사도 수가 있고 동사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좁혀서 품사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동사의 수면 뭐를 보죠? 동사의 수다. 주어를 본다. 이게 머릿속에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게 주어인가 봤는데 여러분 어테치드가 명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 분사잖아요.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과거 동사를 못 보거든요. 그럼 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주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도치가 되었다. 아까 전에 형용사 보어 도치 그 얘기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attached. 읽어보세요. included. 요 두 개를 토익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첨부한 건 뭐다. 동봉된 건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맞춰줘야 돼요. minutes 할 때 s 있으니까. 단수의 복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단순지 복순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어 예문 자체를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첨부된 거는 원래는 미니츠가 분을 어떻게 첨부해요, 그죠? 뭐지? 라고 봤는데 나중에 이땐 몰랐다 해도 모든 그 매 주마다 뭐 하는 거죠? 경영진 회의의 이것이다 돼 있으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란 뜻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meeting 나왔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meeting minutes. meeting minutes. 그럼 뜻이 뭐죠? 여기 나오는 회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결과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파트 7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에서 어떤 내용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뭐 했냐 이런 걸로 이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8번 한번 볼게요. always랑 never 돼 있으니까 항상 또는 결코 아닌 이것의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해석을 다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문제 풀면 저 뒤에 do we 할 때 여러분 뒤에 보면 얘 의문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o we 했으니까 어때요? 주어 동사 도치된 거 보고도 저는 부정어를 골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지식이 아직 잘 없어. 그럼 해석해봐야지. 항상 그런지 결코 하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는 제품 파는 것을 시작한다. 근데 뭐 하는 거 없이? 해석 빨리 해요. 점검하는 거 없이 제품의 품질을 always 넣으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지 않고서 항상 물건을 팝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해석으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구조를 영어를 많이 본 사람은 얘가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나와가지고 도치가 일어난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never without ing. never without ing. 그냥 잘 쓰는 구문이에요. 한글로 쓸 건 없어. 한글로 쓰면 말이 너무 길어요. 뭐뭐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지 않는다. 이게 한글 해석이 더럽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러면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중 부정 긍정이거든요. 근데 짧은 구문으로 봐야 돼. I never start a day. 제가 정말 하루를 시작하지 결코 않습니다. without coffee. 뭐 없이는? 커피 없이는. 그러니까 저는 커피와 항상 꼭 함께 여기 나오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가 일반 명사죠. without having coffee. 동명사 똑같죠? 그죠? 이렇게 영어 문장은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원래는 we never start selling 이렇게 나왔다가 never이 앞으로 나와서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주는 구문인 거예요. 근데 거의 이거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왜 하냐면 뭐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왜 자꾸 하지 가면 본 적이 없으니까 틀린다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예문을 좀 자주 봐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문법 워크북이나 학습지가 좋은 거 그 파트별로 문항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공부하다가 그 실전 문제 같은 거 푸는데 분사구문 그럼 한 번 더 정리해야겠네. 그러면 문법 워크북 한 번 읽고는 학습지에 그 문장들을 많이 따라오면 걔가 이해될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제품을 파는 걸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했으니까 저희가 제품 품질 꼭 점검하고 난 이후에 여기 물건 파는 걸 시작합니다. 강조한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9번은 예를 풀려면 이제 구문을 하나 조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도치 구문할 때 제가 앞쪽에 안 쓰면 빈도가 너무 떨어져서 안 내지만 그냥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조금 있어요. 자,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 그러니까 얘도 뒤에 주어 동사 위치 바꾸니까 도치 구문에 나오는 거예요. 해석은 얘는 주어도 역시 뭐뭐 하다.
여러분 원어민들은 me too를 잘 안 써요. so do I, so am I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부정어도 있을 테니 주어도 역시 뭐뭐 하지 않다. 근데 이걸 한글어로 쓰는 것보다는 예문을 짧게 짧게 보는 게 좋다. 자, 적어볼게요. 나는 학생이다. I can swim. 저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에서 I can cook 그럼 나 요리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꽤나 잘한다. 막 전문적인 건 아닌데 그나 좀 수영할 줄 알지? 이런 의미의 can을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I like her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하다가 저 대학생인데 하니까 저도 대학생이에요. 그럼 원래는 I am a student too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민이 I am a student 누가 했는데 똑같이 따라서 I am a student too 이렇게 안 쓸 것 같죠? 그래서 그때 me too보다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So am I. 그럼 이렇게 쓰면 네, 저도 학생입니다. 이건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럼 I can swim 하면 난 수영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so can I. 나도 취미 수영이고 주말에 자유 수영하러 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I like her 이렇게 쓰니까 나 걔 마음에 들더라. So do I. 나도 걔 참 사람 괜찮지 않아? 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게 뭐냐면 이제 so 동사 주어 하는데 앞에 비동사면 같이 비동사, 조동사면 같이 조동사, 일반 동사면 두 동사 이렇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so do I, so am I 이걸 좀 많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me too 굳이 이거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들어보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긍정문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 뜻이 아니라 not이 있고 없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not이 없는 이런 긍정문도 있는데 부정문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저는 학생이신 줄 알았는데 하니까 학생은 아니고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있어요. I'm not a student. 학생 아니에요. 이런 얘기 쓰고. 취미가 뭐야 하니까 막 저는 수영 못하는데 누가 막 수영 얘기하니까 나도 수영 못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원어민들이 I am not, I can not 이렇게 안 쓰죠. 줄여서 축약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데 I don't like her.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나도 걔 별론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얘 이번에 not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정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so am I 쓰면 안 되는 거야. 긍정문이 안 되니까 그때 뭐 쓴다? neither를 써요. 근데 여러분 니덜 자체가 뭐뭐도 아닌 둘 다 아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부정어야. 그러니까 뒤에 굳이 not을 붙일 이유는 없다 이 뜻인 거예요. 니덜이 이미 부정문 하고 있다. Neither am I 하면 I'm not a student either 이거 한 걸 길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I can swim 했으니까 나도 못해 어떻게 쓰겠어요? Neither can I. 나도 수영을 못해요. I don't like her 하면 Neither do I. 나도 걔 좀 별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제 비동사는 그대로 비동사, 조동사는 조동사. 이제 일반 동사 가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not을 썼죠, not. 그러니까 그때 so 안 쓰고 neither를 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문으로 본 적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거기 왜 안 넣었겠어요? 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토익 문제에는 잘 안 빼요. 파트 5 한 문제를 예로 잘 안 줘요. 근데 이제 원어민이 하도 잘 쓰는 표현이고 뭐 토익이 회차마다 다른데 좀 쉽게 내주려고 하나 넣기도 하거든요, 간혹은.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얘가 뭐를 볼지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풀어보세요, 9번에. 9, 10, 11 다 풀어보세요. 9, 10, 11. 제가 금방 올린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남은 거는 것도 풀려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so neither를 하고 난 다음에 did her assistant 내가 일단 도치 구문인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so 하고 neither이니까 앞에 뭐가 있나 없나? 부정어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didn't like 할 때 얘 보고 이렇게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를 많이 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빨리 고르니까 1, 2초 만에 푸는 거예요. 그럼 미즈 낭이라는 이 여자분이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교대 여기 나오는 일정표를 여러분 이거 shift 이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교대 근무로 생각하면 돼요. 읽어보세요. night shift. 요게 야간 근무란 뜻이거든요. 대부분 주간에 일하기 때문에 오늘 야간 근무 바꿔줄 수 있어? 이런 거 얘기할 때 night shift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미즈 랭이라는 이 분도 여기 나오는 새로운 여기 나오는 교대 근무 일정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누구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녀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보조도 이렇게 비서 같은 분도 같이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10번에 한 번 보면 decide, decided 했으니까 동사 시제인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only recently가 원래 주어 자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케이스예요? only 부사구나 부사절. 아까 전에 only then이라는 구문을 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앞에 나오면 도치 발생 그랬잖아요. 최근이 되어서야 has the government 이렇게 주어 동사 바뀌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has라고 이미 있는데 decide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have pp가 이렇게 세트로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 되어서야 정부가 결정을 했다. 뭐를 제공하기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1번에 보면 if, should 돼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if가 끌릴 거예요. 그럼 그때 얘가 이상해야 돼. 그죠? 여러분 만약에 if를 써버리면 there is a problem 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비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풀 때는 요 정도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정법 미래 이 말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 원래는 if there should be 이런 구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에서 if 생략시 뭐 발생? 도치 이런 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hould you 이게 더 많고 지금처럼 should there be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저 뒤에 코마가 중요해 코마. 그러니까 평서문이다 이 뜻인 거 제가 코마를 동그라미 치는 거. Should I do that?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내가 해야 되니 의문문하고는 달라서 자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기계에 그럼 뭐 어디에 연락을 해달라? 우리 판매사원에게 연락 주세요. 아까 구조가 똑같죠. 문제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얘는 똑같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아서 제가 그 뒤에 있던 자료 있죠,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풀 거야. 1번 하고 밑에 단어 뜻도 있거든요. 5번 있으면 7번 1, 5, 7 세 개 한번 풀어보세요. 세 개 풀어보시고 해석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에 put, had, put 돼 처음에 동사 시제인가? 이럴 수 있는데 if 나오니까 뒤에 가서 might have reached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내가 눈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if, had,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얘네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기출들은 문장 길이가 어때요?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좀 봐야 되고 요러고 난 다음에 내가 배웠던 걸 정리를 좀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if, 주어, had, pp 이러면 좀 끊기죠, 속도가. 그러니까 if, had, pp, 제가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많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would have pp. would have pp 발음이 절대 나지 않아요. 그래서 could, might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종류가. 근데 would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쓰는 거다. 그래서 얘는 해석이 중요하죠.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에 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고 한글 이름을 붙여도 돼. 뭐뭐 했었더라면 했었을 텐데 근데 실은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과거 사실의 반대란 말이. 처음에 1교시에 필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우리 한글 예문을 보고 나면 아 지하철 못 탔다는 소리구나 어떻구나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러면 sales 팀이 had put more effort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들였더라면 근데 어디에? 홍보하는데 새로운 제품을 지난달에 그랬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분기별 타겟이니까 목표를 더 일찍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은 도달했다, 못 도달했다? 못 도달했다. 이유가 뭐죠? 저번 달에 많이 여기 나오는 홍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걸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나머지 이 문제는 3교시에 또 제가 있는 부분도 딴 것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잠깐 쉬고 듣기 할게요.